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좋은 정보의 공방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장마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근데 또 이번 주가 마침 또 12월 CPI도 발표가 되고요. 12일에 CPI도 발표가 되고요. 2분기 어닝 시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장마도 그렇고 시장도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번 주는 우리가 좀 비교적 그래도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난주는 지수로 봤을 때 이격 조정이 일어난 그런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그런 가운데서도 시장이 지금 뭐 호불호가 갈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게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수도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섹터를 보여야 될 것이냐. 글쎄요, 뭐 주가는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한 30년 그 노하우는 뭐냐면은, 본질 가치대 가격의 괴리를 보자. 그게 제 모토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많이 내린 그 낙폭 성장주,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서서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또 월요일이 그러니까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뭐 지난주까지 음선이 계속 4개가 나오면서 글쎄요. 이제 쌍바닥 찾기라 저는 보는데 하락 10파장이 오면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1선 지지를 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음봉이 좀 5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여기 오실레이터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매수 신호를 알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결국 그래도 비교적 코스닥이 강하죠. 물론 에코프로 그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2차 전지가 뭐 비교적 견조해서 괜찮은 흐름. 좀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번 주 코스닥이 전약 후강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음선 3개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참 이게 주가 왜곡 현상이 일어났죠, 지수가. 왜냐면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종목별로 보통 보게 되면 30에서 50% 빠진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면은 뭐 서서히 또 이번 주는 우리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볼 때 대장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시장이 죽었나 살았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루닉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AI 의료 기기에서 이거 의료에서 이게 지금 탑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20만 원 돌파하고 쉽게 꺼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에서 대장주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성장주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 다른 또 여타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속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에 4거래일 내내 좀 빠지면서 2520선까지 후퇴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성장주들, 뭐 낙폭 성장주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 공격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시간에 얘기 주셨던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목표가 달성 종목의 수익률이 84%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3종목 AS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한판 정리를 할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금요일 시장이 말 그대로 뭐 악재와 우려와 부담이 막 섞여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부진했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도 TFE 같은 종목이 또 최고가를 가더라고요. 이 종목은 이미 저희가 3차 목표 주가를 넘어선 상황이었잖아요. 이 종목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아까 제가 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가는 놈은 가고 또 안 가는 종목들은 네. 많이 내리니까 까다로운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도 TFE는 제가 완전 바닥에서 5월 22일 날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도 안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수익을 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TFE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TFE는 가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후공정
예, 거기에서 이제 소켓 그런 부품이라 핵심 부품 COK라고 있는데 그것이 삼성전자의 60%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것을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으셔야 되느냐? 바로 이럴 때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단식 상승파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이게 이제 상승의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슈팅이 나왔는데 양선이 5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수정님께서 이거 이제 AS 한다고 예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해드리면 네.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밸류시 측면에서는 23,000원 충분히 갈 겁니다. 25,000원도 보는데 좀 짧게 스타카토로 매매하시려면 한 23,000원 정도에서 또 일부 수익 실현 하시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술적으로 관성의 법칙에서 움직였다면 회귀의 본능도 이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한 23,000원 근처에서는 또 일부 익절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바닥에서 미리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잘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일단 수익을 내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팅창에도 킴킴님께서 TFE 오늘도 가나?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목표 주가 23,000원 정하고 일부 익절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6월 8일 종목이었던 석경 AT가 될 텐데요. 21일에 이 종목이 8만 원 이상으로 또 훌쩍 넘어가면서 좋은 수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오늘 또 TFE 강화 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패를 좀 드릴까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신규 산에서 좋아하는 종목이 2개가 있는데 TFE하고 바로 JI테크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화면에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 잡아주시지 마시고 이 죄송합니다. JI테크는 이것이 반도체 특수가스 뿐만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또 우크라 그 관련주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노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석경 AT를 AS 들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자리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2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2차 전지도 보셔야 돼요. 석경 AT는 바로 전고체 그런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원래 첨단 나노 기술에서 국내 탑픽입니다. 한 10년 동안 흑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2차 전지에서 TIM 해가지고 이게 서멀 인터페이스 머티리얼 해가지고 열을 차단하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다가 6G 있잖아요. 그 소재까지 국책과제의 그 연구 대상 그 기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석경 AT는 그때 시설됐지만 다시 한번 눌림에 와서 60에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관심권이다. 주봉을 봐도 글쎄 음선 3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다시 한번 관심에 두면서 한 6만 원대까지는 가격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좀 롱통으로 보면은 그 전고점 꺾인 자리가 6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6만 8천 원까지 단계별로 나눠서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저희가 앞서 TFE도 AS 받아봤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약간 눌림목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JI테크와 함께 석경 AT까지 얘기를 주셨습니다. 석경 AT 눌림목 활용해서 제 관심 구간에서 보고 목표 주가는 6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3일에 얘기해 주셨던 하나기술도 수익률이 73%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이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AS 가지면서 10만 원 선을 한번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바로 목요일장에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4차 목표 주가 10만 원 넘어섰고요. 2차 전지 장비, 그중에서도 폐배터리 테스트 장비 관련해서 성장성을 예전부터 얘기해 주셨었는데 좋은 수익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세 종목에 대해서 AS 자세하게 받아봤고요. 이번 주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규 상장주로 또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죠. 와인 관련된 또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포도주 유통 전문 기업인 나라셀라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종목은 참 안타깝고 아쉽게도 네. 제가 한번 들고 나와서 좀 이게 부두에게 손절했던 종목인데요. 네. 물론 이거 못 파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다시 한번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수입 포도주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즘 뭐 젊은 층들 굉장히 와인들 많이 좋아하시던데 여전히 그 캐시카우는 뭐 되는 것 같은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월 2일 날 상장했고요. 공모가가 2만 원. 이 대목부터 한번 함께 다 공부를 해 보시죠. 공모가가 2만 원인데요. 원래 회사에서 적정 밸류 인정받겠다 한 것은 이게 희망 공모 밴드죠. 2만 2천에서 2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낮게 이미 상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큰 손이죠. A 벤처스가 254억을 했는데 그때 투자한 금액 주당 평균 가격이 19,826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 A 온택트라고 있는데 그 회사는 30억을 투자했는데 주당 22,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내렸지?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봐줘요. 그리고 이 나르셀레가 최근에 못 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회사에서 투자한 게 284억인데요. 그게 거의가 한 달 보유해서 물량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물량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살짝 이렇게 움츠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단 뭐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많이 내렸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실적도 작년 매출이 1,071억에서 영업이익이 122억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보통 하면 상한가도 뽑았거든요. 상한가 뽑고 그 다음에 24,75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게 회사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어떤 적정한 밸류션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내렸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음선의 세계에서 이게 색깔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빨간색이 됐던 파란색이 됐던 이 망치형이 나오면은요, 이때부터 반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실레이터 10이죠. 따라서 이 종목 밑꼬리 좀 커버할 때 15,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1차는 16,500원, 2차는 17,250원, 예, 손절은 13,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위에서 혹시 매수하셔서 이렇게 좀 손실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조금 저점에 한 5% 정도 추매해서 좀 위에 서게 되면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부득이하게 손절하긴 했지만 다시 또 타이밍이 왔다라는 부분에서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공모가였던 2만 원을 하회한 15,000원대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매수가는 15,500원, 목표 주가 1차는 16,500원, 2차는 17,250원이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볼 텐데 한전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하염없이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5%가량 올라가면서 추세를 좀 돌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브리핑 때 이번에 나토와 폴란드 순방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나 원전, 인프라 쪽 주목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이번 주 확실히 이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떤 나라 순방 할 때는 그냥 뭐 여행 가시는 건 아니겠죠. 네. 뭐가 이제 네. 정지잡이 되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성과가? 결실을 그렇지 네. 성과를 흘러가시겠죠. 그래서 우리 수정 앵커께서 방산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원전 그 섹터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원전에서 저는 물론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역시 탑픽은 기술력 가지고 그걸 실질적으로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 번째는 그 원전을 설계하는 한전기술이 그래도 탑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사는 원래 원자력 발전 설계하고 에너지 플랜트 종합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의 일부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매출이 1,084억에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16.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작년에는요 44억 적자 났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온기가 100억 정도밖에 안 났어요. 108억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100억이라면 1분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께서도 폴란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모멘텀도 있다. 한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삼선을 전환하면서 장대 양선이에요. 하락구가 있어요. 장대 양선은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뭐 주봉을 보셔도 이런 종목 좀 길게 봐도 되는데요. 84,500원이 정고점이었거든요. 그것도 이 종목 특징이에요. 한번 또 움직이면 세게 움직이는 대형주라도 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은 뭐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겁니다. 매수가는 뭐 75,500원 정도. 오늘 음선 나올 수도 있어요. 높게 사지 마세요. 오늘 음선 나오고 내일 양선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뭐 75,5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매도가 1차는 75,000원, 2차는 78,000원, 예, 손절은 6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한전기술에 대해서는 매수가 75,000원, 목표주가 1차는 75,000원, 2차는 7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 아침에 선물 보따리 20분 동안 준비하셨다고요. 네, 장이 너무 많이 힘듭니다. 네. 사실 우리도 힘든 종목도 있고 그런데 그래 얼마나 더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월요일이잖아요. 그래도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몇 종목 소개도 시켜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한 주의 또 출발도 선물 보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